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마음주치 김창기입니다. 이번 주 마음주치는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백종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주치에서는 매주 목요일은 약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약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신과에서 먹는 약물에 대한 이 오해와 편견들 많잖아요. 또 잘못된 상식들. 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오래된 편견에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우울제가 처음 개발된 거는 1952년부터입니다. 예. 근데 그때 만들어진 3만개 항우울제들은 아시다시피 입이 쫙쫙 갈라지고 저도 먹어봤죠. 너무 졸리고 전공 1년차 때 무조건 먹어보라고 했으니까요. 예, 저희도 한 번씩 먹어보고는 죽는 줄 쭉 알았어요. 짰는데요. 예. 근데 다행히 그 20년 사이에 예.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같은 이제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졸리는 부작용이 있는 약들을 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결한 약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다행이죠. 예, 참 다행스러운데, 근데 그런데도 이제 정신과 약을 먹으면 내가 중독되고 평생 그렇죠. 못 끊을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늘 같이 말하는 것이 중독이 되느냐 아니냐, 내성이 생긴 거 아니냐. 네. 이것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우울증 처음 오신 분한테는 이게 우울증입니다 하고는 이제 이게 약을 먹으면 보통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4에서 6주가 걸린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것도 천천히 부작용 맞춰가면서 예. 하기 때문에 8주가 될 수도 있죠. 네, 2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내성이나 이제 중독이 되는 약은 바로 효과가 그렇죠. 있는 약이기 예. 때문에 한두 달 있다가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 내성이나 중독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일 많이 처방되는 약은 어떤 약일까요? 아무래도 흔히 쓰이는 거는 이제 수면제도 있지만 요즘은 항우울제가 예. 훨씬 많은 인구에 쓰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조현병이나 중증 정신질환에 쓰는 항정신병 약물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는 네. 이제 ADHD에 그렇죠. 대한 약물하고 네. 틱에 대한 약물도 같이 맞습니다. 쓰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도 또 이 오해가 있고 불신이 있고 또 내성에 대한 맞습니다. 많죠. 말이 어눌해진다, 네. 느려진다, 머리 나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특히 학생 때 예. 정신과 병동에 갔을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급성기로 예. 입원하시니까 또 그 당시 약을 많이 쓰던 분 중에는 이제 좀 행동이 느린 분도 있고, 예. 조현병들, 예, 조현병으로 예. 입원하신 분들, 파킨슨 증상이 예.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참 눈에 띄니까 참 안타깝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정신과 인턴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어진 겁니다. 약이 좋아졌죠. 이분들이 잘못 입원한 게 아닌가? 예. 좀 잘못 오신 게 아닐까 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새 비전형, 그러니까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또 거의 해결이 그렇죠. 돼서 예. 파킨슨 부작용을 이제 많이 해결한 약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회복하면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재활의 또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맨 먼저 나오는 것들이 부작용들에 대한 것들 믿지 말아라 에 대한 것들만 쫙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약은 꼭 먹여야 되는 것이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찾은 정보를 더 믿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여러분들이 약을 받으실 때 나오는 약전에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치의랑 상의하시라. 그렇죠. 이대로 하시면 좀 더 나에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마음주치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처방전을 써드렸습니다. 마음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또 여러분의 마음의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